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희생자가 하루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벌써 2,000명 넘게 숨졌고 부상자도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최하은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마을은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와 돌무더기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지진 진앙에서 약 45km 떨어진 이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꺼내자 구조대가 얼싸안기도 합니다. 지진으로 숨진 희생자는 벌써 2,000명을 넘어섰는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모로코 내무부는 2,00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400여 명이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은 현지 시간 8일 밤 마라케시 중심 남서쪽 약 75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아틀라스 산맥 지역은 도로가 끊기거나 막혀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로코 제3의 도시 마라케시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بالنسبه للمؤونه الاحوال سادتين حنا صابرين للجوع وصابرين للعطش ونطلبوا من الله ييسر الامور وتجوز الامور على خير ان شاء الله.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메디나 유적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라케시의 지붕이라 불리는 모스크 첨탑은 여러 곳에 금이 갔습니다. 현재까지 교민 등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야 되나? 많은 분들이 마라케시를 탈출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현지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우리 참석자 일부는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11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이 대표는 검찰 권력이 사유화돼 정적 제거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검찰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9시를 넘겨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범죄를 조작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될 악습이고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오후 6시 40분쯤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조서도 살폈지만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이나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해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재출석 일자를 두고도 줄다리기는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12일 재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대표 측은 추가 조사엔 응하겠지만 날짜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분 없는 단식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서를 흘리며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로 단식 11일째가 된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했습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으니까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주를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될 것 같아서.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매체는 김 위원장이 내일 러시아로 출발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고 어제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보안상 공식화하기 어려운 걸 감안하면 북러 정상회담이 조율 중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 NHK 방송은 러시아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내일 출발할 것 같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선 역사 벽을 다시 칠하거나 얼룩을 제거하는 청소가 이뤄졌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전용 열차를 타고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이 노출된 만큼 다른 경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2019년 이후 4년 만이고 코로나 이후 김 위원장의 첫 해외 방문입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 핵심인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병식과 비교하면 예우가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맨몸으로 밤바다에 뛰어들어 수백 미터를 헤엄쳐 물에 빠진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건 순간의 판단력 덕분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밤바다에 조명을 비추자 구조용 빨간 튜브 주변으로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구조대원이 왕복 400m 거리를 수영해서 물에 빠진 50대 여성을 구조한 겁니다. 짠 잡아주세요. 하나씩. 너울성 파도와 조류를 뚫고 여성을 구한 건 울산 해경 소속 박철수 경사입니다. 당시 속옷 차림으로 밤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기다릴 여유도, 구조대원용 슈트를 입을 시간도 없다고 봤습니다. 처음엔 한 100에서 150m 정도에 계셨거든요. 꼭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또 더 멀어지셨다고요. 이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와 해군 특수부대인 SSU 해남구조대 경험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전 정말 제 인생에서 진짜 하나를 꼽으라면 수영을 배운 게 갯바위를 나오다 다리와 팔 일부가 찢기고 근육 경련과 탈진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구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되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자고 생각에. 박 경사는 2019년 울산 연포부두 선박 폭발 사고 때 마지막까지 구조 활동을 펼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